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 종목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5월 달부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로 AI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파르게 수혜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어쨌든 8배가 오른 기업이고, 자, 뭐 계속 오르는 기업은 없죠. 결국에는 AI도 이제 숨고르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신규 진입을 노려봐도 될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며, 물린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물을 타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약간 스탠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해주고 있고, 기관이 꾸준히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기관의 좀 대립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차장고도 뭐 내렸다 올라오긴 했는데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5,600, 5,100, 3,900. 자, 꾸준하게 눌리다가 이제 반등을 재작년에 합니다. 4,600, 6,400, 7,100. 자, 꾸준하게 최근 올라오고 있는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뭐 적자도 기록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성공을 하고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 1100, 1000.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려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살짝 눌리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이제 적자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1000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도 살짝 눌리면서 760까지 좀 떨어지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오르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조금 이제 내리막을 걸으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는 올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어쨌든 이런 실적으로 간 게 아니라 AI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좀 가파르게 올랐던 이제 올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요, 180, 440, 490. 자, 뭐 과거에는 부담이 좀 셌어요. 하지만 재작년부터 실적이 크게 좀 개선이 되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250, 작년에는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치는 일단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좀 양호해지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 뭐 과거에 적자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58, 올해 34.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우수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 34. 떨어진 게 34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EPS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올해 조금 떨어지는 모습.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100원 했습니다. 뭐 그전에는 또 안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올해는 실적이 살짝 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봐도 10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도 100원이다. 근데 100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현재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약 0.35%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배당은 많이 줘도 거의 없다 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하나 안 하나 큰 우리가 의미를 둘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대하지 마시고, 자, 현재 PER은 23.5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살짝의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 비싼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 왜냐면 일단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실적이 지금 어쨌든 올해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157억 원 기대가 되면서 지난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14% 줄어든 수준으로 이제 다소 부진할 전망이 되고 있는 3분기가 되겠고요. 자, 그 배경을 보시면 일단 과거 대비 실적 도약에 따른 상여금 이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AI용 기판 생산 중 초기 불량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배경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증설 준비에 따른 직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약 100명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증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AI 기판용 원 부자재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원가 구조가 좀 훼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라인 효율화를 위한 설비 이설 비용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제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는 그래도 비용 감소와 손익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높아진 원 부자재 비용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핵심 AI 가속기 고객사의 고가, 고사양 원재료 사용 요구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신규 AI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해당 제품에서는 MLB의 공급 단가의 상승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사 및 제품군 이제 다변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시작된 특정 AI 가속기 고객사양 공급 품목이 증가할 전망에 있고요. 아울러서 신공장 가동 효과도 나타날 전망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공장 같은 경우 일단 내년 2분기부터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 증가와 손익 개선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AI 기판 비중은 올해 22%에서 내년 3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사들로부터는 유선장 비용, 통신장 비용, 신규 주문까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향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인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미래지향적인 지금 재료는 좋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3분기, 물론 4분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개선은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 내년부터다 말씀드리겠고, 올해는 실적이 여전히 좀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눌릴 걱정은 그래도 좀 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 뭐 들어가도 뭐 크게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보긴 조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메리트 있는 구간은 2만원 중반대거든요. 2만 5천원대 적어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구간이에요. 물론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 신규 진입의 관점이다,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유자분들 먼저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목표가 1차는 35,000원. 자, 1차 목표가, 그리고 35,000원 도달 시에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도 이제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고 기업에 문제가 없고 업황도 괜찮다 판단이 되시면은, 자, 최종으로는 4만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로는 4만원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년 가서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들어오긴 할 텐데 어쨌든 뭐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먼 미래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한 초반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 4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4만원 갔을 때도 상당히 상황이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상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현재 재료로서는 35,000원,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익절, 그리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4만원까지 가져가셔서 최종으로 4만원까지 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은요,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일단은 35,000원까지 좀 맞춰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위에서 물리셨더라도 35,000원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뭐 낙폭이 엄청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35,000원까지 좀 맞춰주시고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한 중간쯤에서 물리신 분들 있죠. 35,000원 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조금 물타서 내리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나쁘게 볼 건 없어요. 더 이상 지금은 일단 반영이 다 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크게 빠진다 이렇게까지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꾸준하게 잘 가져가시고, 어쨌든 모멘텀은 지금 올라갈 만한 좋은 재료들, 호재들은 다 내년에 몰려 있고 실적 개선도 내년 1분기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선반영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간다,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머지않아 충분히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